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 하신다고요? 어제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거나 누군가와 약속을 했던 게 생각이 안 나서 난감했던 적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점점 잦아진다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 건강에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걸 수도 있거든요. 건망증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방치하다 보면 집중력 저하, 감정 기복, 심할 경우에는 인지장애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중장년층 이후에는 뇌세포가 서서히 줄어들기도 하고 호르몬 변화나 생활 패턴 변화로 기억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다행히도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만 잘 잡아도 건망증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디오북에서는요. 첫째,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부터 알려드릴 거고요. 둘째, 어떤 생활 습관이 기억력을 떨어뜨리는지. 셋째, 어떤 음식이 뇌를 흐리게 만드는지. 그리고 넷째, 우리가 무심코 넘기는 스트레스가 기억력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까지 하나하나 풀어가며 설명드릴게요. 물론 건망증을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도 빠뜨리지 않고 말씀드릴 거예요. 생활 속에서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습관들, 예를 들어 일기 쓰기나 산책 같은 거요. 그리고 머릿속이 맑아지는 음식과 피해야 할 음식까지 전부 짚어드릴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건망증을 두려워하기보다 뇌를 더 잘 이해하고 돌보는 습관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건망증을 슬기롭게 다스리는 10가지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첫째, 건망증과 치매. 어떻게 다를까? 많은 분들이 깜빡하는 일이 생기면 혹시 나 치매 아닌가 하고 걱정부터 하세요. 하지만 건망증과 치매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냉장고 문을 열고 내가 뭘 꺼내려고 했더라 하고 한참 고민하다가 결국 다시 닫는 경우, 이건 건망증이에요. 하지만 치매는 냉장고 앞에 서서 이게 냉장고야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죠. 또 건망증은 대체로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돌아오는데요. 치매는 시간이 지나도 전혀 기억이 나질 않아요. 예전 동창 이름이 가물가물할 땐 건망증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이랑 함께한 기억 자체가 통째로 사라졌다면 치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건망증은 뇌 기능의 일시적인 저하라고 보면 되고 치매는 뇌의 구조 자체가 변화되는 질환이에요. 그래서 건망증이 심하다고 해서 곧바로 치매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 건망증이 잦아질수록 뇌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바람직한 방법은요. 스스로 일상의 작은 변화들을 기록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오늘은 무슨 일을 했는지, 어떤 사람을 만났는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만으로도 뇌를 자극할 수 있어요. 기억을 끄집어내는 훈련이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기억력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둘째, 스트레스와 건망증의 놀라운 관계. 스트레스가 심한 날에는 유독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지 않나요? 그게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스트레스는 우리 뇌에서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를 직접 공격하거든요. 회사 일로 머릿속이 복잡했던 어느 날 스마트폰을 냉장고에 넣고 한참을 찾은 경험 있으신가요? 또 분명히 약속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도 도통 기억이 안 나거나 혹은 누군가가 말을 걸었을 때 한참 멍하니 있다가 무슨 얘기했지 하고 물어본 적 생각보다 많죠. 이 모든 상황 뒤에는 과도한 스트레스가 숨어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는 위협을 느끼고 방어 반응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기억 저장이나 집중력에 필요한 기능이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됩니다. 쉽게 말해 스트레스는 기억력을 잠시 꺼버리는 버튼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나만의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음악을 듣거나 산책을 하거나 짧게라도 명상을 하며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뇌가 훨씬 안정돼요. 불안이 사라지면 기억력도 자연스럽게 되살아납니다. 셋째, 수면 부족이 기억을 지운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거예요. 어제 분명히 누군가에게 전화하려고 했는데 아침이 되니까 이름조차 생각이 안 나거나 잠이 부족한 날엔 가게에서 물건 사면서 잔돈을 받아놓고도 주머니에 넣는 걸 깜빡하곤 하죠. 심지어는 출근길에 차키를 어디 뒀는지 몰라서 10분 넘게 집안을 헤맨 적도 있을 거예요. 이런 현상들이 다 수면 부족과 관련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자는 동안 뇌는 낮에 받은 정보들을 정리하고 필요한 기억은 저장하고 필요 없는 건 버리는 일을 하거든요. 근데 수면의 질이 나쁘거나 잠이 부족하면 이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기억력이 흐려지고 건망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바람직한 방법은 하루 7시간 이상은 꼭 자는 걸 기본으로 하고요. 자기 전에 스마트폰 화면처럼 뇌를 자극하는 것보다는 조용한 음악이나 책을 보는
식으로 잠자기 전 뇌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루틴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넷째, 식습관이 기억력에도 영향을 준다. 오늘 점심 뭐 먹었더라 하며 머리를 긁적이는 분들, 식습관부터 점검해 보셔야 해요.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 위주로 먹다 보면 뇌의 산소와 영양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기억력이 흐려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단 음식이나 인스턴트 위주로 며칠 먹고 나면 몸도 피곤하지만 머리도 멍하고 집중이 잘 안 되죠. 또 아침을 거르는 습관은 하루 종일 뇌를 영양 부족 상태로 만드는 거라 건망증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카페인 과다 섭취도 순간적으로 각성은 되지만 이후 피로감을 높여서 뇌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방법은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챙기고 뇌에 좋은 음식인 호두, 블루베리, 연어 같은 것들을 자주 섭취해주는 거예요. 물도 충분히 마셔야 해요. 뇌는 수분이 70%나 되는 기관이라 수분 부족만으로도 집중력과 기억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다섯째, 멍 때리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 요즘 멍 때리기 대회까지 생겼잖아요. 이게 그저 웃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뇌에게는 잠깐씩 비워주는 시간이 꼭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하루 종일 할 일에 쫓기다가 잠깐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혹은 음악만 틀어놓고 그저 누워있는 시간, 이런 틈틈이의 여유가 오히려 뇌를 정리해주는데 큰 도움이 돼요. 계속해서 정보를 주입하다 보면 뇌는 과부하에 걸리고 결국 기억을 처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일수록 갑자기 까먹는 일이 생기는 거죠. 바람직한 방법은 일부러라도 하루 5분에서 10분 정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고 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이건 명상이라기보다 뇌 청소 시간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여섯째, 운동은 뇌를 맑게 만든다. 운동이 몸에 좋다는 건 다 아시지만 기억력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만 해도 뇌로 가는 혈류가 확 좋아지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기억을 저장하고 꺼내는 기능도 훨씬 좋아집니다. 가령 일주일 내내 실내에만 있었던 날과 하루라도 공원에서 걸었던 날을 비교해보면 후자의 날이 훨씬 머리가 가벼운 느낌이 들죠. 또 가벼운 운동을 하면 기분도 좋아지기 때문에 긍정적인 감정이 기억력에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한 번은 친구분이 산책을 꾸준히 하면서 메모를 덜 하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뇌가 활발하게 작동한다는 뜻이죠. 바람직한 방법은 꾸준히 무리하지 않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는 거예요. 걷기, 가벼운 요가, 실내 자전거, 이런 것들만 해도 충분합니다. 일곱째, 메모는 뇌를 도와주는 훌륭한 도구다. 뭔가를 계속 잊어버릴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라고 자책하기보단 메모를 통해서 그 부담을 덜어주는 게 훨씬 건강해요. 장 볼 때 사야 할 품목을 메모해두면 중간에 놓치는 일이 없고 친구와의 약속도 달력에 적어두면 여러 번 확인할 수 있어 깜빡할 일이 줄어들죠. 심지어 오늘 느꼈던 감정이나 내일 할 일 정도만 적어도 머릿속이 정리되고 훨씬 맑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바람직한 방법은 메모를 습관처럼 들이는 거예요. 노트를 따로 만들지 않더라도 핸드폰 메모 앱을 활용하거나 작은 포스트잇으로도 충분하답니다. 여덟째, 새로운 걸 배우면 뇌가 활짝 열린다. 매일 반복되는 일만 하면 뇌는 지루함을 느끼고 기능이 둔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뇌를 자극해주는 새로운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 해보는 요리를 해본다든지 가보지 않았던 동네로 산책을 나간다든지 심지어는 반대손으로 양치하는 것만으로도 뇌는 새로운 자극을 받게 돼요. 한 할머니는 손주한테 스마트폰 배우기 시작하면서부터 기억력에 자신감이 붙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바람직한 방법은 작고 사소해 보여도 처음 해보는 일을 일부러라도 일상 속에 넣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일상이지만 그 안에 새로운 한 조각을 넣어주면 뇌는 더 활기를 찾습니다. 아홉째, 사람과의 대화가 기억력을 지킨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말수가 줄고 결국 기억력도 줄어들어요. 왜냐면 대화는 뇌를 가장 폭넓게 사용하는 활동 중 하나거든요. 동네 친구랑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그 순간 뇌는 말을 조리 있게 정리하고 감정을 조율하고 상대의 말을 이해하는 과정을 동시에 수행해요. 또한 타인과 감정을 나누면서 생기는 소소한 자극이 뇌 건강에 아주 좋아요. 바람직한 방법은 매일 한 사람과는 꼭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갖는 거예요. 전화 한 통이라도 좋고 동네 산책길 인사라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살린다는 말, 뇌 건강에도 통하는 말이에요. 열째, 나를 믿는 마음이 뇌를 지킨다. 자꾸 깜빡하는 자신을 나무라다 보면 뇌도 스스로를 믿지 않게 돼요. 그게 반복되면 불안이 쌓이고 결국 기억력까지 더 나빠지죠. 예전에 어떤 분이 있었어요. 중요한 말이 기억이 안 나서 회의 중에 한참 당황했대요.
그 뒤로는 발표가 무서워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알고 보니 단순한 건망증이었고 그 이후로 메모와 연습을 병행하면서 스스로를 믿는 연습을 시작했더니 기억력도 점점 돌아왔답니다. 바람직한 방법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천천히 떠올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괜찮아, 곧 떠오를 거야라고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뇌는 훨씬 덜 긴장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건망증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상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뇌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스트레스, 수면, 식습관, 운동, 그리고 대화와 믿음까지 이 모든 게 기억력을 지켜주는 소중한 재료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탓하지 않고 일상의 루틴 속에서 뇌를 돌보는 작은 습관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건망증이 무서운 게 아니라 건망증을 무시하는 게 더 위험한 거니까요.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노우지의 채널에 멤버십 기능이 생겼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 버튼을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되세요.